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깊고 차가운 증오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그 섬뜩한 감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나르시시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증오라는 감정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상처받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증오심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주제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와 우월감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증오라는 감정에 쉽게 잠식되곤 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로잡힌 증오는 그들을 더욱 끔찍한 행동으로 이끄는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향해 증오를 품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을 싫어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들이 품은 증오는 당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고 당신이 해를 입기를 바라며 당신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낍니다. 여기에는 가학적인 쾌감, 즉 사디즘적인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쏟아내는 모든 것은 사실 그들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싶지만 제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선량함을 나누고 싶지만 제 안에 선량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이 가진 것만을 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오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썩어 있고 비관주의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슬프고 가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나 역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유쾌하지 않아요. 나도 그들을 증오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증오를 퍼부을 때 당신 또한 그들을 향해 똑같은 증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패턴에 그들처럼 영원히 갇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든 안 하든 증오라는 감정에 의해 삶이 정의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 경험에 따라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쳤고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미 깊이 손상된 사람들입니다. 증오심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짓된 확신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입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기에 마치 자신이 천하무적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도구들, 즉 비난,
경멸, 증오와 같은 감정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큰 소리로 포효하고 악랄하게 굴수록 내면은 더없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증오에 잠식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첫째, 증오는 분노에서 파생된 감정이지만 분노 그 이상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당신을 증오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말이나 행동 혹은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너를 증오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행동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증오는 당신의 인격, 본질, 천성 그 자체에 대한 거부입니다. 단순한 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차원의 경멸인 셈입니다. 둘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증오는 일종의 집착입니다. 만약 당신의 세상에 당신을 증오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 중에 당신의 이름이 나오거나 우연히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 나타나기만 해도 그들의 증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하게도 나는 이 증오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중립적일 수도, 무관심할 수도, 치유될 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상호의존, 즉 코드펜던시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안녕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너무나 깊이 얽매여 있어서 스스로 기댈 내면에 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으니 나는 내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너를 증오할 것이다 라고 외치며 당신에게 밧줄처럼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맴돕니다. 증오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감정에 장기적으로 헌신하기로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서약하듯 말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증오의 사람이 되는 것에 전념합니다. 증오는 그들에게 힘을 가졌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이 나에게 힘을 준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넷째, 증오의 깊이, 그리고 오래 머물수록 그들은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빠져 어떤 것도 깊이 있거나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아.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강요하게 만들지 마. 이것이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가 증오에 자신을 내어줄 때 그들은 스스로를 감옥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그들의 영혼 안에서는 무언가가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지만 스스로에게 쉽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기준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증오를 오래 품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윤리나 도덕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합리화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증오가 합리적이라고 정당화하지만 증오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치료되지 않은 암세포가 몸 안에 퍼지듯 비관적인 세계관이 그들의 내면을 잠식하고 결국 그들은 심리적인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며 나도 저 사람을 증오해요 라고 느끼는 당신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신체적, 성적
혹은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나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자녀와 다른 부모를 의도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겪었거나 당신이 아끼는 손주나 다른 가족들이 상처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약탈하고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당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모든 것을 망쳐놓은 파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나도 그들을 증오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는 하나의 도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증오에 찬 나르시시스트와의 연결을 끊고 당신 자신만의 건강한 자아를 지켜내며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언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이 매우 깊은 수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임을 확언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당신을 이토록 경멸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자격이 없음을 확언하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이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존중의 감정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함을 확언하십시오. 우리는 존엄, 존중, 그리고 예의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언할 것입니다. 바로 증오에 가득 찬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최종 발언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치유를 얻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는 애초에 그 사람과 경쟁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감정보다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과 얽히면서 당신이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고통스럽고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 더 크고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심리적으로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당신의 열정을 따를 수 있으며 건강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좋은 관심사를 추구하고 건강한 관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증오에 찬 나르시시스트와는 달리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결코 진실되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거대한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품위와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나를 이토록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는 감옥과 같은 감정과 집착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 당신을 향한 증오를 퍼붓는 사람들이 당신의 세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경멸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변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는 증오에 헌신하기로 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함께 들어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심리적으로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를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는 사랑과 선함이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마침내 온전한 평화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